SBB 파산까지 36시간 초고속 붕괴 이끈 스마트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리콘밸리뱅크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전체 미국에서의 은행 순위는 한 16위, 14위인가 그 정도 되는 은행이에요. 엄청 큰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중에는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은행이다. 그래서 미국도 깜짝 놀랐어요. 뱅크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튄다. 돈 빼서 튀자. 자, 이게 파산까지 하루 만에 결정이 돼버려요. 거의 하루 만에 파산까지 결정을 하고 이 자산을 딱 묶어버립니다. 압류를 시켜요. 그리고는 미국 정부가 우리가 보증서 줄게. 자, 결국은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심리거든요. 불안한 심리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 정부가 발빠르게 이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전액 예금 지불해 줄 테니까 망했지만 걱정하지 마. 니들 돈은 안전해. 요렇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건 감당할 만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일단 인수할 사람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미국 정부가 우리가 보증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 공포감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자, 국민연금 SBB 그룹 주식 10만 주 300억 보유했다 이러는데 21년 말 기준 평가 금액이 3,62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200억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또 300억이에요. 손실액을 봐야 되는데 지금 뉴스가 좀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평가한 건지 뉴스가 좀 애매하게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3,000억 이상의 자산이 지금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 그래서 지금 300억 보유다. 그래서 요것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런 뉴스인지 300억을 손실을 봤다라는 뉴스인지 굉장히 애매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200억 손실 봤다. 여기가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어쨌든 여기에 꽤 많이 물려 있어요. 문제는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의 손실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냐.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것만 있느냐? 아니야. 다음 유력 타자 거론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25만 주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SVB 파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연준의 빅스텝 발목 잡나, 빅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옮기나, 연준 긴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조금 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쳐다보고 있는 게 바로 요거죠. 은행이 파산을 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겠죠. 재무부에서 옐런이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요. SVB 파산은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는 금리 인상이 싫어요. 왜냐? 경기가 침체되거든. 경기 침체는 나 다음 정권에서 됐으면 좋겠어. 우리 정권에서는 돈이 막 넘실넘실 거리고 사람들이 막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쓰고 이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긴축 재정이 우리 정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모든 정권의 속성입니다. 근데 재무부가 연준 때문에 은행 파산했어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3월 21일, 22일에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0.5%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어. 자, 그리고 재무부가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 파산했어라고 얘기도 해버렸어. 자, 이러면 연준 의장 파월인가요? 잘못 올렸다가는 독박 쓰게 생겼다는 거예요. 둘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재무부는 연준한테 공을 넘긴 겁니다. 연준이 고민이 커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당연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조금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아요. 왜냐? 우리 정부가 등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화가 막 일어나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친다. 자, 이렇게 SVB 파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결국은 이 금리로 넘어가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불확실성,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쥐약입니다. 미국처럼 튼튼한 나라가 불확실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작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잖아요. 돈은 정직합니다. 그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이건 대한민국에 달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돈은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로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보면. 자, 그런데 지금 달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빠져나가고만 있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더 취약한 나라야.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인데다가 정부가 등신이기도 하고 미국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는 작살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중국 주재로 사우디, 이란이 화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화해를 했어요. 시아파, 수니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아파, 수니파 이 둘 수장이 화해를 했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했다? 베이징에서. 중국이 중재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중동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무능해요. 저는 바이든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못합니다, 바이든이. 정치를 못해요. 외교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완전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정권이 지금 바이든 정권이거든요.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있어요. 사우디와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 약속이 뭐냐면 전 세계의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한다. 자, 우리가 사우디에서 기름을 사올 때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이란에서 기름 사올 때도 달러로 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금본위주의, 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내던 거에서 이거를 못하겠다,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과 똑같은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약속, 이게 페트로달러고, 이 페트로달러가 사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랑 이란이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한번 벌어졌고,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를 하면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화해를 하는 일을 중국이 중재를 하면서 전 세계 원유의 위안화까지 결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변화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하죠. 자, 전 세계의 불확실성은 뭐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우디, 이란 화해 중재, 중국의 외교 영향력 강화, 난감해진 미국. 바이든은 미국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지금도 먹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했어? 중국 때리기 겁나 하더니만 중국이 다른 쪽으로 크는 거를 막지 못했어. 사우디랑 싸우고 이란이랑 싸우고 폼 잡는 데만 열을 올려서 지금 중국을 오히려 키워주는 건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원유 결제를 중국의 위안화로도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 이러면 전 세계의 위안화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위안화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돈으로 석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건 매우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이요, 이란의 항구, 산업단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동의 인프라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중동 국가들은 중국 진출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 독재에 간섭하지 않아. 인권유린 모른 척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더 좋아. 미국은 바이든이 자꾸 나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의를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폼 잡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중국한테만 수출해도 우리는 나쁘지 않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못마땅하지. 이러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번 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향한 대내외 압력 때문이지 중국의 적극적 역할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다. 야, 모양 빠지죠. 미국의 반응이 너무 모양이 빠져요. 그런데 미 외교관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외교 정책이 위기를 맞았다, 이러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관계는 훈훈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이번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것과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굴 만났느냐? 미국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미국 만났어요. 제대로 된 외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다 퍼줬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관련 조치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고맙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잘했는지 우리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우리가 다 퍼주고 나니까 강제노동 한 적 없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한국이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간다, 일본 간다 이러고만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독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것도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다 저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해요.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수습한다 이렇게 나와서 크게 번지진 않고 있지만 악재일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는 그 강대한 국가의 은행이 망했다. 보통 일 아니죠. 이란하고 사우디가 화해를 했는데 그걸 중국이 중재를 했다.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페트로달러가 깨졌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다 퍼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가지고 태클 거는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한미동맹으로 태클 거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디폴트 값이니까요. 그런데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미일이 한 팀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온도가 달라져요. 지금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한미동맹까지 있으면 군사력적으로 힘으로 꿀리지 않아요. 한미일하고 손을 잡으면 북중러가 손을 잡게 만드는 구실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 한미일 손잡는 순간 북중러가 한 팀이 돼버리면 한반도는 매우 안 좋아지죠. 한반도한테 좋을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가 떨어져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거덜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손잡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쟁의 리스크는 중국이 커지냐, 러시아가 커지냐, 일본이 커지냐, 미국이 커지냐. 아니야.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미친 거죠. 페트로달러가 깨지고 있고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다. 일본에 가는 게 그냥 좋아요. 미국에 가는 게 그냥 좋아요. 대한민국은 진짜 큰일 났다.